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6강 시간으로서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먼저 이 높이 제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제한이라는 건 건축물의 높이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가로구역이라고 나오는데, 가로구역이라는 건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1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이 지역, 1단의 하나의 단위로 묶인 지역이죠. 이런 구역을 바로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은 그 건축물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가로구역. 예를 들어서 이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누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권자.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이런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를 제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높이 제한을 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적용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을 이제 완화를 하려면, 누구의 심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다음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자,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남 방향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자, 이번엔 정남 방향입니다. 정남 방향에 따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적용 제외지역.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네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보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정북 방향이에요. 정북. 자, 그래서 건물에 대지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방위선, 이쪽이 북쪽이죠.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얼마를 띄워야 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높이 9m 이하인 부분, 9m 이하인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을 띈다? 1.5m 이상을 띄면 됩니다. 자, 그런데 9m를 초과하는 경우,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m, 12m, 13m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이렇게 여기가 인접한 대지고, 대지 경계선이에요.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내가 짓는 건물이 여기라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9m까지는, 자, 이게 9m예요. 9m까지는 여기를 얼마를 띈다? 1.5m 이상을 띄면 되는 거고, 이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각도보다도 더 이 범위가 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진 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남 방향입니다. 정남 방향.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높이입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번엔 남쪽이에요. 남쪽. 요쪽을 얘기합니다. 이 남쪽.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의 규정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방금 말한 이 전형 주거죠. 일반 주거죠. 이겁니다. 1의 규정, 정북 방향 규정이죠.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해갖고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가.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계속 볼 생각을 하십시오.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두 번째는 순서는 빼겠습니다. 1번, 2번은 빼죠. 대지 조성 사업지구인 경우. 세 번째, 광역 개발 권역 및 개발 촉진 지구인 경우. 네 번째,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여섯 번째, 정비구역인 경우. 일곱 번째, 정북 방향으로. 자, 여기 정북 방향 나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정남 방향 중에서도 정북 방향이 따로 규정이 된 거예요. 7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뭐가 있냐? 역시 정북 방향이에요. 자,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이때는 합의한 경우예요. 합의. 자, 이렇게 합의한 경우. 요 8가지 경우도 아울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곳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 자, 이거 여기선 채광이에요. 채광.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인접한 그 건물,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가까우면 채광을 안 되죠. 햇빛을 못 받아요. 그래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예요. 자, 창문을 두는 경우. 그럼 좀 띄워줘야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2개 동 이상. 아파트 대지 하나에 아파트 2개 짓는 거예요. 건물 따로따로.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만큼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자, 높이가 크게 2가지가 나요. 2가지가. 첫 번째는 건축물,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자, 채광 때문에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할 것. 물론 근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합니다. 예외적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쪽을 얘기해요. 직각이니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1번을.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할 것. 자, 이번엔 두 동 이상을 바로 건축하는 경우에 두 동 이상. 그래서 5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기억.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용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자, 0.5배. 자, 두 번째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남쪽이 낮으니까 햇빛이 뒤에도 들어오겠죠. 주된 개구부,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자, 그래서 여기서는 0.4배, 0.5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건축물 부분은 0.4배, 낮은 건축물은 0.5배. 참 디귿은 기역에도 불구하고, 아까 0.5배죠. 기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1배 이상. 네 번째, 리을입니다. 채광창,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그리고 5번째, 미음.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 자,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을 제외하냐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자,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이하?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용제도 물론 중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 알아봤고, 다음은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과 해제. 1번. 자,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과 해제 1. 지정권자입니다. 누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는가?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지정 대상,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하는가? 지정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정하는 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제한.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는 자연공원, 세 번째 접도구역, 도로에 접한 지역이죠. 그리고 보전선지,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유구역, 이런 것들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건축구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면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이것이 바로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자, 이 특별 건축구역의 해제, 어떻게 또 해제가 되는가? 특별 건축구역의 해제를 보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첫 번째, 지정 신청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정 신청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받긴 받았는데 거짓,
부정 뭐 이러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 네 번째는 시정이 불가능해. 시정을 할 수 없어. 그런 경우에도 역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과 해제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자, 첫째, 지정을 신청을 해야겠죠. 지정해달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 지정 신청 기간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공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지정 신청 기간은 뭐냐면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이에요. 어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정 대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공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 신청 기간이 그 중앙행정기관,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청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자, 이 지정 신청 기간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예, 지정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국장 또는 특광도지사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해야 돼. 건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장은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정 신청 기관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시하고 송부가 있어요. 고시, 송부. 고시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 또는 특광도지사는 지정 신청 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보내준다는 얘기죠.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하거나 지정 변경을 하거나, 자, 지정하거나 변경. 이거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정하거나 지정 변경의 효과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자,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6강의 시간이었고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